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 첫 편을 했던 그 대신 들어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앰프, 반대로 앰프 하나에 스피커 두 대를 가장 궁금해하는 스피커들이기도 하고 서로 약간은 스타일이 좀 다른 이 두 제품, 가장 전형적인 이걸 미드 클래스라고 뭐 부르면 좀 그렇지만 미드 하이 중상급기의 대표 모델 두 제품. 대표 모델이라는 말의 의미는 많이 쓰고 계시고 가장 많은 관심이 모여 있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 가격대의 전형적인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스피커들, 개성이 강하거나 뭐 특정 대역을 이렇게 강조한 이런 제품이 아니라 아주 포괄적이고 이 제품은 꼭 들어봐야 된다 이런 두 제품을 저희 임의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앰프는 버메스터의 032 인티 앰프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스피커가 여기 있는 대로 제 옆에 있는 것부터 잘 아시죠? B&W 최신 버전 802 D4, 그 다음에 이것도 샘튜브 시청실에 오래 있었죠. 캐프의 블레이드 2 메타, 이 두 제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스피커는 가격도 거의 같아요. 약 소비자가 기준으로 4,500만 원 살짝 넘는 4,600만 원대. 그래서 제가 중상급 클래스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말하는 풀레인지 대역. 그러니까 풀레인지 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악기들은 다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역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둘의 이 낮은 대역에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캐프는 높은 대역이 좀 높고 B&W는 낮은 대역이 좀 더 낮은. 그래서 대역적으로 보면 그래서 풀레인지 대역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스펙을 가진 스피커라는 거. 그리고 유닛을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트위터, 베이스 각각을 다 갖고 있는 그런 풀레인지이자 3웨이 구성의 그런 스피커, 아주 그래서 전형이라는 제가 표현을 쓴 그런 스피커들입니다. 이 두 스피커를 써서 음악을 듣는다는 의미는 나는 사람 목소리만 듣는다든가, 나는 실내악, 나는 락 음악만 듣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음악을 들어도, 내가 심지어 특정 피아노 음악만 듣고 바이올린만 듣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때 누가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와서 나는 오케스트라 듣고 싶다, 나는 일렉트로닉 음악을 듣고 싶고 나는 뉴진스를 듣고 싶다 했을 때 바로 들어도 그 음원에 있는 소리를 다 들려줄 수 있는 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런 스피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스피커를 버메스터의 대표 주자인 또 인티앰프의 플래그십인 032는 어떻게 들려줄지 오늘 그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앰프는 사실은 좀 전에 제가 샘튜브 시청실에 오기 전부터도 너무 익숙해서 버튼을 진짜 눈 감고도 누를 수 있는 정도까지 됐는데, 당연히 소리의 특성도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지도 많이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스피커를, 크고 작은 스피커들을 사용해 보고, 또 여기 소리샵 내에서도 시청회 할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시청을 해본 그런 앰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버메스터 032라는 앰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버메스터의 새로운 조류라는 거는 버메스터의 79년부터 70년대부터 시작한 이 회사가 이 독일스러운 사운드의 어떤 전형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11으로 버메스터 소리를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프리앰프인 808이나 지금 말하는 8877 이런 제품으로 버메스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티앰프는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버메스터라는 앰프는 신세대 인티앰프의 플래그십인 032로 대표하는 사운드는 이전에 어떤 911처럼 강한 댐핑으로 스피커를 사로잡아서 그런 어떤 호쾌함으로 듣는 그런 소리와 그런 소리 기반으로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이엔드의 신조류가 이제 2000년, 2010년이 넘어가면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다가 조금 더 즐기기 위한 음악을 즐기는 그런 사운드,
이쪽으로 조금씩 변화해가는 추세를 버메스터도 이 메세드 벤츠나 포르쉐 같은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면서 제가 보기엔 그 영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반영이 됐어요. 물론 홈오디오하고 자동차 소리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사람들이 즐기는 오디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확장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32 같은 앰프는 스피커를 드라이브를 대단히 잘해요. 여전히 X앰프 DC 커플링 회로 같은 베이스를 잘 다루면서 베이스 다루는 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베이스 잘 다루는 거를 신경을 많이 쓰는 앰프입니다. 그러면서도 순도를 높이는 X앰프의 그 A 클래스 증폭을 하는 그런 입력단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입력과 출력을 잘 결합시킨 그런 최신형 버메스터의 사운드의 조류를 그대로 담고 있는 앰프입니다. 출력은 8오음에 높지 않아요. 105W 이렇게 구사를 하는데 105W라는 건 사실은 어떤 이렇게 쇼를 하거나 뭐 굉장히 스피커를 제압하는 걸 보여주려고 스피커 어느 스피커든 가져와 봐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그 대한민국 가정 거실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대부분의 스피커들 그런 스피커들을 듣기에 이건 앰프가 좀 딸린다 이런 느낌의 한계를 갖지 않는 그 정도의 스펙과 그 다음에 뭐 너무 넘치는 힘이 아니라 딱 그 정도에서 부족함이 없는 딱 그 정도의 스펙을 넘지 않는 단계를 맞춘 것 같아요. 이보다 이 이상이 필요하면 더 큰 파워 앰프와 프리앰프로 분리하시면 되고 버메스터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 그렇게 가라는 의미의 어떤 지표 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버메스터 032로 듣는 스피커 사운드는 버메스터와 맞지 않는 스피커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뭐 소리샵에 있는 제품만 해도 뭐 오디오 벡터면 오디오 벡터, 프로악이면 프로악, 윌슨 베넷이면 윌슨 베넷이 그 스피커 소리를 들려주는데 별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인티 앰프지만 그런 앰프라고 했다면 물론 216, 218 같은 이제 파워와 뭐 저 707, 808 이런 파워 프리앰프를 붙여보면 또 이 느낌이 많이 다르죠. 여하튼 그 032로 이 두 스피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두 스피커 뭐 너무 잘 아시는 스피커들이지만 특히 또 BMW 802 D4 같은 경우 잠깐 알려드리면 D4 버전이 되면서 당연히 튜브가 좀 더 길어졌고 이 터빈 헤드가 좀 더 강화되고 그 생체 모방형 그래서 이 뒤에 스파이더 같은 것도 좀 더 이런 예전에 그냥 부정형에서 일반적인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좀 더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를 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고 뭐 그 외에 바뀐 것들 많습니다. 이 위에 가죽도 썼고 알루미늄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 최근에 뭐 시그너처 버전도 나왔지만 그건 801이나 805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6인치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8인치 에어로포일 더블 우퍼를 가진 대역이 아랫대역이 자그마치 14Hz까지 내려가요. 바로 위에 801도 13Hz 거의 1Hz밖에 차이가 안 나고 윗대역은 다이아몬드 트위터에서 35kHz까지를 내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죠. 801도 뭐 물론 플래그십의 가치가 있지만 대한민국 가정에서는 802 정도가 오히려 좀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좀 더 시선이 많이 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프 블레이드 2 메타는 이거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그 소위 포스 캔슬링 방식으로 6.5인치 그 하이브리드 그 PP 플라스틱과 다른 소재를 섞어서 만든 안쪽에 카본을 대고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안쪽으로 서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와서 마그넷을 공유하는 그런 측면의 우퍼를 두 쌍을 둔 이런 구조를 낸 6인치 우퍼 저기 두 쌍을 둔 그런 독특한 구조. 그래서 앞을 이렇게 둔 이유는 앞을 슬림하게 해서 이 12세대 유니큐 드라이버가 좀 더 선명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잘 구현하도록 만들고 뒤를 길게 해서 우퍼 4개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그래서 높은 대역은 45kHz까지 재생을 합니다. 유니큐 드라이버는 재생이 뭐 스피커 기종에 따라서 50kHz까지 재생하는 기종도 있는데 캐프 제품 중에 여기 45kHz 낮은 대역이 34Hz까지 내려가죠. 여하튼 그런 구조를 갖추고 뭐 두 스피커의 일단 가장 큰 차이는 확실히 BMW는 뭐
원래 시작 자체가 클래식 모니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클래식 모니터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듣는 플레인즈 스피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용도로 직관적이에요. 바로 눈앞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아주 화사한 중고역과 그 다음에 낮은 대역까지 내려가는 그런 전 대역을 보여주는 그런 베이스, 더블우퍼 이런 걸 가진 직관적인 스피커라고 봤을 때 케프는 블레이드 2는 좀 더 이 스케일 반경이 좀 넓어요. 측면에 우퍼를 둔 구조 자체가 그렇고 유니큐 드라이버가 그런 쭉 반경 넓은 중저역의 어떤 마치 뭔가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어떤 신비로운 큰 반경을 그려놓고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딱 떠오르는 그런 유니큐 드라이버 중고역 아주 선명하게 이 두 스피커의 어떤 그 공통점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완전히 같은 영국제지만 둘의 완전히 성향이 다른 그 음을 제시하는 방법이나 음을 어필하는 또 음색 이런 것들이 서로 많이 다른 두 스피커인데 과연 어떤 소리를 버메스터 031 통해 들려줄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파벳 순으로 할게요. B&W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미는 없습니다. B&W 802D4를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케프 블레이드 2 메탈을 그 다음에 똑같은 곡 세 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 버메스터 인티 앰프, 그러니까 버메스터 앰프를 쓴다는 의미는 그 사실은 녹음이 좋은 음원들, 이런 음원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 버메스터 앰프를 그 좀 알고 쓰신다면 이 앰프를 꼭 써야 되는 어떤 의미를 좀 찾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자기 시청실에 버메스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아주 큰 음과 작은 음, 이런 다이나믹스 듣는 거, 이거까지는 뭐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사이에 다이나믹스의 차이가, 예를 들면 바로 그 고악기 연주들 같은 데 보면 아주 작은 음과 보다 조금 작은 음, 그러니까 베이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큰 소리도 떨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들린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희 시청실 와서 음악을 듣다가 그 2차 대전 때 대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녹음이 됐는데, 그분도 뭐 웬만한 시청실을 다 다니는 분인데 그 대포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시스템이 많지 않은데 여기선 들리나 보자 했는데 그냥 대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소리가 크게 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되게 선명하게 도드라지게 대포 소리가 3번 나더라고요. 녹음하는 스튜디오에서 녹음 중이었는데 그 성악가 누구지? 여하튼 근데 그 시간에 독일군의 폭격이 있어가지고 그 녹음이 들어갔다고 해요. 굉장히 진귀한 녹음인데, EMI 레퍼런스 녹음인데, 여하튼 그런 소리들을 들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게 들리면, 자, 그 악기가 원래 연주하는 사람들이 담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연주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담으려고 녹음한 사람의 그런 의도가 프로듀서와 연주자의 연주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다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음악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메스터 앰프를 쓴다는 얘기는 하여튼 뭐 버메스터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앰프들은 그런 원래 음악이 더 들리는데, 그 지금 버메스터 앰프의 스타일은 그런 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음악이 즐겁게 들리게 한다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들리거나 똑같이 그게 들리더라도 뭐가 심각하게 들리거나 이렇게 좀 귀가 좀 피곤할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아요. 근데 버메스터 소리가 과거에 일부 그런 제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제품을 좀 더 본인들이 표현하기에 인조이어블 뮤직이라고 해서 좀 더 음악을 듣기 좋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변형된 그 신세대 인티 앰프가 바로 032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이 두 스피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그 버메스터 앰프를 알고서 두 스피커를 비교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드리자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두 스피커 소리는 완전히 다르죠.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확실히 802D4는 앞으로 스트레이트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음악의 그 녹음의 음원을 그 정보를 그대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뒤에 공간이 크게 나오면 당연히 스피커 뒤쪽으로 공간이 크게 묘사되는데, 음이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다가오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사람한테 날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MW 하면 다이아몬드 트위터로 상징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컨티뉴엄 콘으로 바뀐 미드레인지, 그 위빙을 한 이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약간 입자감이 굉장히 아주 화사하게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니터로 이렇게 여태까지 활약을 해왔던 그런 기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건데, 그거를 사실은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런 게 보이면서 이 더블 우퍼를 써서 사실은 아주 강렬하게 내는, 옛날에 15인치짜리 막 이런 큰 우퍼를 쓰던 시절이 아니라 8인치짜리 우퍼 2개를 써서 대단히 권위적이긴 하지만 그 뭔가 이렇게 과장된 베이스를 만들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베이스를 만들려고 좀 사실적인 베이스에 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의 연장선인 그런 베이스를 내려고 그렇게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대단히 좀 사실은 베이스의 느낌이 좀 더 극명하게 잘 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면을 향해 있으니까요. 반면에 캐프의 저역부터 설명하자면 블레이드스 메타의 베이스는 그 1이 있지만 2는 높이가 한 150cm를 넘지 않아요. 딱 가정용으로 적당했던 그런 스펙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버전 2는 베이스가 6.5인치짜리 더블 우퍼를 쓰는데, 이 우퍼는
BMW처럼 앞으로 정면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통에서 울려 나옵니다. 아주 슬림한 통을 울리고 마치 동심원처럼 베이스가 쫙 퍼지는 느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스케일이 훨씬 큰데 802보다 스케일이 크게 나옵니다. 다만 802처럼 앞으로 정면으로 바로 이렇게 어택을 하고 어필하는 베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베이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퍼가 더 2개나 더 많죠. 사이즈는 6.5인치로 좀 작지만 그런 걸 의도한 그런 제품이에요. 베이스가 옆으로 나와서 측면에 우퍼가 달려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들리는 게 과연 얼마나 더 어필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직접 들어봐야 하는데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하자면 베이스가 핵이 굉장히 깊은 BMW는 앞으로 바로 나오는 낮은 대역까지 들리는 그런 베이스라고 했을 때 캠프 블레이드 2의 베이스는 아주 핵이 깊은 베이스가 이렇게 어디서 끌어올려지는 근데 느리지 않고 대단히 빠릅니다.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그렇게 해서 마치 핵폭탄이 쾅 터지고서 쫙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지만 그렇게 번져오는 베이스 그런 느낌을 주는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앞을 슬림하게 만든 그리고 곡면으로 만든 베이스 이 전체가 이제 HD MDF에다가 굉장히 강한 고강도의 프레임에다가 그 우리가 아는 폴리우레탄으로 베이스 바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견고한 그 측면으로는 우퍼 네 쌍, 이제 2쌍의 우퍼를 이렇게 떨리는 동안 아주 견고하게 지지하면서 그 아래쪽 전체 통을 울리게 하면서도 이 앞에 있는 유니큐 드라이버를 정면에서 똑바로 날라오게 그 동축 그 소위 동축 구조잖아요. 그 4.9인치 미드레인지 안쪽에 이렇게 트위터가 있는 1인치 트위터가 있는 이런 구조라서 BMW의 중고역이 이 튜브와 다이아몬드로 상징되는 아주 화사하고 입자감이 아주 곱게 나오는 분말이 아주 곱게 뿌려지는 위아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인 BMW에 비해서 이 유니큐 드라이버는 뒤 이제 메타 버전까지 돼서 좀 더 에너지를 강하게 줄 수 있게 된 이 유니큐 드라이버는 대단히 일체감 있는 중고예요. 그러니까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그냥 하나처럼 날라오면서 그 안에 높은 음과 그 중력이 같이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면으로 들리는 음은 측면에 있는 베이스하고 다른 그 대략 글쎄 한 800Hz 이상이 돼요. 이 대역에 있는 소리들이 하나처럼 들리면서 높은 음과 중력이 한 곳에 다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체감의 장점이 BMW하고는 서로 좀 그 특성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본 중에 맨 마지막에 들은 그 처녀 여왕을 찬양하라 이게 핸델의 곡이죠. 이 곡이 안네소피 폰 오터가 부르는 이 곡을 들어보면 역시 BMW는 클래식 모니터답게 대단히 아주 무성음으로 사라져가는 이런 짧은 그런 곡. 그 다음에 오터라는 가수가 약간 메조소프라노잖아요. 그 특유의 음색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입모양을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저 뒤쪽에 저 완전히 벽 뒤까지 보이는 듯한 그런 아주 깊은 스테이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미징과 스테이징이 동시에 잘 나타나는 게 BMW라고 한다면 캠프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작은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를 아주 잘 만들어내면서도 이거는 어디서 소리를 내고 있다기보다 사람이 저 앞에 있다는 느낌이 좀 더 그런 의식이 좀 더 강하게 드는 그런 소리. 그게 왜 그러냐면 야 어떻게 해도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가 떨어져 있으면 위상 차이라는 게 아주 미세하지만 그냥 들을 때는 자연스러운데 그게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거랑 비교하면 위상 차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있는 유닛이 떨어져 있는 제품은. 근데 유니큐의 장점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 자체는 그게 위상이 거의 차이가 없이 그냥 하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느낌에 좀 더 가깝습니다. 둘의 선명도는 대단히 비슷해요. 근데 다만 높은 덱이 좀 더 올라가는 캠프의 유니큐 드라이버가 좀 더 공간이 잘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퍼가 앞쪽에 있지 않고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긴 저음이 이렇게 쭉 저음 악기가 반주 악기가 있지만 저음이 많지 않은 음악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 저음의 마스킹을 덜 받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이나믹스와 이런 어떤 베이스의 느낌
예를 들어서 왈츠 포 루스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건 둘이 거의 막상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소리의 뉘앙스는 달라서 케프 블레이드 투 메타가 그 찰리 헤이든의 그 베이스가 좀 더 풍성하게 느껴진다면, 우퍼가 4개잖아요. 그래서 좀 더 풍성하고 아까처럼 넓게 번져온 느낌이 난다면 이 802D4의 베이스는 좀 더 위력적으로 좀 응집력 있게 앞으로 어택감이 좀 더 좋은 느낌? 이렇게 들리는 그런 점의 차이가 있고, 중고역에서의 이 팬 메스니의 기타는 둘 다 아주 쨍합니다. 그건 둘이 어느 게 더 낫다, 또 서로 좀 다르다는 느낌보다는 둘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들었던, 사실 이 곡이 두 스피커를 서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투블라 베이스, 날개 떨리는 띵띵띵띵띵띵 이런 걸 들어보면 확실히 B&W가 음이 쫙 이렇게 입자가 곱게 퍼져나가는 느낌은 B&W가 확실히 잘합니다. 그런 느낌은 좀 더 좋은 그런 앞에 찰랑거리는 소리들을 들려줬다고 한다면, 케프는 확실히 응집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뭔가 딱 어떤 반경, 이 악기의 반경과 울리는 어느 그 지점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느낌, 이런 게 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쿵 하고 치는 느낌은 확실히 임팩트가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은 직관적으로는 B&W 쪽이 좀 더 선명하고, 케프는 쿵 울리는 느낌이 바로 눈앞에 보이진 않는데 뭔가 뒤쪽에서 이렇게 좀 더 위력적으로 보이는 느낌, 그런 거,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거, 그런 앰비언스 묘사는 메타가 좀 더, 블레이드 투 메타가 좀 더 반경이 넓게 잡힌다는 거. 여하튼 이 두 스피커를 032가 물론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16이나 218을 들어보면 좀 더 잘 보이겠지만 부족하지 않게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 베이스부터 높은 음까지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 자, 스피커 가격이 한 4천만 원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고, 032 가격도 소비자 가격으로 한 2,800만 원? 그 정도 2,700만 원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오디오적 재미를 이렇게 부과시킨 채로 그 음악의 장르가 무엇이건 간에, 또 어떤 느낌을 주건 간에, 또 어느 특성에 치우치지 않게 모든 음악,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즐길 수 있는, 그게 거의 극한의 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 앰프와 이 두 스피커 중에 하나가 있으면, 2개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있으면 집에서 음악을 듣는데 사실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래서 버미스터 032로 이 4천만 원대의 대표 주자인 두 스피커, B&W의 802D4, 그 다음에 케프의 블레이드 투 메타를 들어보면서 좀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테마와 제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